네, 해설을 안 하고 끝냈네요. 네. 답은 2번이 맞고, 여기 2020년도 판례 뭐 보면은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걸 바꿔서 냈죠.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.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. 2번이 틀렸고,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, 성별,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판시했습니다. 여기 나오죠? 체격,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. 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덩치 큰 사람이 딱 봐도 싸움 잘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20대 건장한 남자와 20대 건장한 남자가 뭐 예를 들면 여성을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60대 70대 이상의 뭐 요새는 60대 정도면 뭐 노인 축에도 못 끼죠. 거의 뭐 예를 들면 70대라고 합시다. 20대가 70 그런 기사도 나온 적이 있죠. 20대가 70대를 뭐 이렇게 뭐 때려가지고 뭐 경비원을 때렸나? 뭐 아파트 주민을 때렸나? 막 그랬던 상황이 이렇게 한 번씩 뉴스에 올라오죠. 네. 그러니까 여튼 똑같이 멱살을 잡아도 아니면 똑같이 뭐 주먹으로 한 대 쳤다고 봅시다. 그랬을 때 건장하고 젊은 사람이 나이든 혹은 어떤 여성분을 때린 거랑 그 다음에 반대로 뭐 이렇게 노인네도 젊은 사람을 때릴 수 있죠. 예를 들면 노인네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을 때렸다 이랬을 때 뭔가 같지 않다. 여기 판례도 나와 있죠. 피해자의 연령, 성별, 체격, 남자 여자 구분, 연령, 젊은 사람이냐 노약자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개인적인 의견이 좀 저기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그냥 수험적으로만 판단하면 되니까 상해죄 성립에는 완전성을 해야 하는 행위 결과 있어야 하므로 이거는 지문 1번에 대한 내용이죠. 82년도 판례이기도 하고 네. 그 다음에 3번 뭐 이거는 판례를 안 가져왔어요. 그냥 사기죄랑 똑같습니다. 각각 피해자별로 성립한다. 네. 그 다음에 이거 아까 개별 판례라고 그랬죠. 4번 뭐 일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통증상 이거는 2000년대 판례였고 2000년도 판례였고 특가법 도주 차량 이게 그 교통사고 낸 다음에 사람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뺑소니죠. 쉽게 말해서 도주하게 되면 그러면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예를 들면 오토바이 운전자를 쳤으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기 했을 거고 뭐 차와 차끼리도 마찬가지고 차가 보행자를 칠 수도 있죠. 그랬을 때 이제 피해자가 막 피를 철철 흘리고 혹은 뼈가 부러지고 혹은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뭐 횡단보도에 널브러지거나 뭐 20m를 날아가서 저기 하거나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구호를 해야죠. 경찰이랑 119에다 연락을 하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뺑소니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도주 차량 이런 쟤들이 이제 특가법을 적용을 하는데 근데 왜 특가법에서 이 상해가 나오냐? 만약에 그 피해 차량에 뭐 오토바이 운전자일 수도 있고 자동차 운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을 건너던 보행자일 수도 있고 여튼 그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극히 하찮은 상처랍니다.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그래서 상해로 평가될 수가 없는 상황이면 도주 운전죄도 운전 성립이 안 되는 거다라는 그런 판례였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한 번씩 읽어보면 형법은 뭐 판례가 워낙 많은데 그런 거 읽어보면서 공부하는 거죠. 뭐 하나씩. 네, 그래서 그랬던 판례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치료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약을 처방받아서 2번만 복용했기 때문에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. 이게 맞는 겁니다. 예. 근데 뭐 이게 한 번, 2번 복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느낌이 뭐였냐면 저도 궁금해서 읽어봤어요. 왜 저기 했는지. 그래서 사실관계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 이때 당시 이 지금 피해자가 요추부 통증상 받은 사람이 택시기사였어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차를 이제 택시기사가 그 신호 정차 중이었는데 뒤에서 받은 거예요. 받았는데 그 왜 뒤에서 뭐 이렇게 꽝 박은 게 있고 그냥 이렇게 뭐 실수로 이렇게 살짝 박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범퍼 정도 살짝 이렇게 교체해서 한 20만 원 정도 범퍼 나가고 사람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던 그런 사안이어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경찰이 뭐 그 진단서 내라고 종용을 해가지고 뭐 그랬던 사안이었습니다. 그래서 경찰 말 듣고 병원에 가서 억지로 진단서를 떼서 내기는 했는데 뭐 치료도 주사나 이런 물리치료도 받지 않았고 그냥 병원 갔으니까 그냥 약만 이렇게 처방받아 왔는데 뭐 그랬던 사안이었습니다. 그래서 법원에서 원심에서는 이거를 도주 그 상해를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차를 받고 그냥 갔던 그 사람한테는 그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죄 이것까지 적용을 시켰는데 대법원은 야 이거 상해 아니지 않냐.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주 차량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봤던 판례입니다. 근데 여튼 이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아까 여기서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 주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죠. 상황을. 네, 그래서 봤을 때 그 택시기사 아저씨 뭐 허리가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
예, 경찰관이 저기 진단서 끊어서 내라고 하니까 예,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뿐이고 예, 그래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봤던 판례였습니다.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 발생해야 되고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네,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. 이런 것도 되게 애매하죠. 극히 하찮은 상처여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. 뭐 피 한 방울 났어도 그냥 가만 놔두면은 다 저기 하죠. 네, 저는 어렸을 때 뭐 피부에 상처 나도 데일밴드도 안 붙이고 막 강하게 자랐었는데 뭐 이게 뭐 사람마다 그 완전히 그 느낌이 달라서 그냥 뭐 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칼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카터칼로 뭐 자르다가 손가락 비면 그냥 입을 한번 쪽 빨고 그냥 뭐 상처 이미 난 거 어떡해요. 그냥 알이긴 하죠. 쓰라리고 알인데 뭐 이미 상처 난 거 어떡해. 뭘 거기다가 뭘 연고 바르고 데일밴드 바르고 그것도 오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칼로 요만큼만 베어도 난리 법석을 치고 막 쓰라려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막 그 마데카솔 연고 바르고 거기다가 데일밴드도 칭칭 감고 막 호호 불고 사람마다 그 반응이 다 다르고 그 주관성이라는 게 너무 다르죠. 어떤 상처에 대해서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?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피 한 방울 내게 피를 내게 할 수가 있어? 그게 한 방울이 됐든 1리터가 됐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뭐 그 정도 가지고 상처라고 보냐? 야 문지방 건너다가 엄지발가락 찌는 게 한 100배는 더 아프겠다. 뭐 칼로 그거 응? 피 한 방울 낸 거 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범죄 범위를 규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이게 세세하게 규정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객관적 인류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네, 이렇게 하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다 목록을 정해놔서 뭐 멱살을 얼마큼 잡으면 멱살을 잡는 것도 이 주먹 아귀 힘에 따라서 다 다르죠. 네, 정말 숨이 쪼여질 정도로 멱살을 잡는 게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 화났으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는 식으로 뭐 멱살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을 정말 위협하기 위해서 내 멱살 잡는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줄게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양하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판사가 있는 거고 네, 그 또 어느 한켠에서는 AI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 이러면서 판사들을 이제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죠. 뭐 이제 다양한 텐데 예. 상해죄는 좀 이게 판례를 읽다 보면은 예,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이 들게 해서 짜증나요. 예, 공부에 집중이 안 됩니다. 사실관계에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몰입을 하게 돼가지고 네. 차라리 이런 그냥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은 그냥 깔끔하잖아요. 그냥 횡령이 인정됐으면 금액 얼마야. 뭐 통장에 옮긴 돈이 5억이래. 그럼 5억에 대해서 저기 하면 되는 거고. 뭐 3억이면 3억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고. 뭐 이런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는 그냥 법리적으로 풀기가 간단한데 이런 것들은 법리적으로 풀 게 아니라 사실을 풀어야 되죠. 네가 그래서 뭐 너가 얘한테 욕을 했고 네가 먼저 멱살을 잡았고 그때 당시 멱살을 잡은 그 파워는 어느 정도였으며 두 사람의 신장은 어떻고 이런 사실관계를 따져야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라리 법리를 따지는 게 편합니다. 네. 법리를 따지는 건 법에 박식한 예, 대법관들이야 뭐 판사님들이야 법에 박식한 사람들이고 법리를 차라리 따지는 게 낫지. 제가 말하고 싶은 논점은 이런 것들은 법리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해죄는 그 신체 완전한 훼손, 완전성 훼손, 생적 기능 장애 이게 끝이에요. 뭐 법리를 따질 게 뭐가 있어요.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가 다 실제로 보면 다 사실관계를 따져야 된다. 네가 먼저 욕을 했네. 네가 먼저 멱살을 잡았네. 뭐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네가 멱살을 잡았으니까 나도 멱살을 잡은 것 뿐이었네. 뭐 이런 거 많죠. 네. 뭐 호프집에서 뭐 그 눈 마주쳐가지고 뭐 뭘 꼬라보냐고 싸우고 요새는 안 그러나요? 네. 참 그러던 시절이었죠. 네. 저 어렸을 때는 막 길 가다가 막 뭐 저기 같은 교복 입은 불량 형들한테 돈 뺏기고 막 저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새는 길에서 돈 뺏고 그런 일은 없죠. 네. 그러면 아마 핸드폰으로 다 찍어서 SNS에 올리고 막 그런 시절이죠. 요새는 유튜브에 올리고 쇼츠로 올리고. 네,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. 일단 수험적으로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.